안녕하세요. DX 시리즈의 대장정 그 마지막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5년 8월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누가 먼저 차지하고 누가 그곳의 규칙을 만드느냐를 둘러싼 디지털 패권 전쟁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혁신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임하는 각국의 철학과 전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마치 각기 다른 건축 양식으로 미래 도시를 짓는 것과 같죠. 오늘은 우리와 함께 전략적 세계 투어를 떠나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혁신을 외치는 미국, 인간 중심의 원칙을 강조하는 유럽, 그리고 강력한 국가주도 성장을 보여주는 아시아의 DX 현장을 차례로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대한 투어를 마친 뒤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기업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첫 번째 방문지, 미국 민간 주도의 혁신 놀이터. 미국의 DX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와 경쟁입니다. 정부는 국방보등연구계획국 등을 통해 AI, 양자 컴퓨팅과 같은 원천 기술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혁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일단 씨앗이 뿌려지면 정부는 뒤로 물러나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민간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게 합니다. 철학과 정책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규제로 혁신의 운동장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와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곧 세계적인 표준이 됩니다.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도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 환경을 유지하며 기술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시장 흐름 그 결과 세계를 호령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탄생시켰고 실패를 용납하고 빠른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가 국가 DNA의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힘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전 세계의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플랫폼의 힘, 그리고 규제보다 빠른 혁신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방문지, 유럽 인간 중심의 디지털 요새.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럽의 DX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주권과 인권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중국의 국가주도 모델 사이에서 유럽만의 제3의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철학과 정책. 유럽의 철학은 기술은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결과물이 바로 GDPR입니다. GDPR은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엄격한 규칙을 정하며 전 세계 데이터 정책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막는 디지털 시장법, 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기술을 규제라는 틀 안에서 관리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장 흐름이 때문에 유럽은 미국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키우는 데는 상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데이터의 신뢰성과 윤리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특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전통적인 제조업의 DX를 접목하는 산업 DX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가이아 X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유럽만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 아시아 국가 주도의 초고속 성장 모델. 아시아는 역동적이지만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중국의 모델 국가가 설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 중국의 DX는 철저히 국가주도 상명하달 방식입니다.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 이전에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명확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같은 자국 기업을 국가대표로 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자국의 플랫폼을 키우고 그 안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회, 통제와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압도적인 실행 속도와 거대한 자본,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된 무서운 모델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모델 민관 협력의 정밀 엔지니어링. 일본과 싱가포르는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합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 사회, 낙후된 레거시 시스템, 현대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의 DX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라는 비전 아래 정부가 앞장서서 디지털 신분증, 실시간 교통 시스템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서울로 돌아와 우리의 좌표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 세 대륙의 각기 다른 전략 속에서 우리 한국 기업과 정부는 어떤 통찰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 미국의 속도를 배우되 추격자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배우는 애자일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흡수해야 할 DNA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위에서 그들의 규칙을 따라가는 빠른 추격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제조업의 강점, 그리고 K컬처라는 독보적인 콘텐츠 파워를 디지털과 결합하여 미국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오리지널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선도자로의 전환을 꿈꿔야 합니다. 둘째, 유럽의 신뢰를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AI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지금 유럽처럼 데이터 윤리와 신뢰를 선도하는 것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GDPR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주도한다면 전 세계 고객들은 기꺼이 한국 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 헬스케어와 같이 신뢰가 핵심인 산업에서 이는 절대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시아의 비전을 갖되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깨워야 합니다. 중국과 싱가포르처럼 정부와 기업 리더가 DX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대기업이 가진 하향식의 경직된 조직 문화는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DX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누르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리더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되 그 방향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팀원들이 스스로 실험하고 찾을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강력한 톱다운 비전과 활발한 바텀업 혁신이 만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빠르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느 한 대륙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 대륙의 강점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융합하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미국의 속도, 유럽의 신뢰, 아시아의 비전을 모두 갖추되 그 중심에는 우리 고유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녹여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란 빠른 추격자였습니다.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추격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직접 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하는 방식, 기업 문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디지털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